길이의 모든 이야기, 더 로드쇼입니다. 오늘의 자동차는 현대 베뉴입니다. 소형 SUV 시장을 세분화하는 엔트리 SUV죠. 작은 차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존재입니다. 작은 차가 주는 똑 떨어지는 느낌을 저는 좋아하는데, 베뉴는 SUV지만 디자인이 간결해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베뉴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떠나서 SUV라고 할지라도 작은 차가 늘어나는 건 언제나 반가운 일이니까요. 가장 낮은 시작 가격도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뉴를 보기 전에는 많이 작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엔트리니까 어느 정도 작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게 작진 않았어요. 언제나 크기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베뉴의 재원을 동급 모델과 비교해보면은 분명히 작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보면은 그렇게 작게 느껴지진 않아요. 여기서 베뉴의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베뉴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소형 SUV는 다소 둥글게 디자인합니다. 지붕 뒤편을 좀 깎아서 쿠페 형태의 느낌을 주고 좀 날렵하게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그게 요즘 자동차 디자인의 전반적인 흐름이긴 하죠. 그에 반면 베뉴는 직선이 줄을 이뤄요. 어떻게 보면 박스카 느낌도 드는데요. SUV의 원래 형태가 그렇다는 듯이 디자인했습니다. 박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엔트리라는 위치인데도 크기는 생각보다 크고 다부집니다. 베뉴가 의외로 당당한 점은 아무래도 간결한 면 때문인데요. 최근 현대차 중에서 가장 판판한 면을 내세웁니다. 물론 팰리세이드의 그릴이나 코나의 눈매가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당연히 한핏 줄인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베뉴는 다른 현대차 비교해서 면을 좀 정리해서 다른 형상을 빚었다고 할 수 있어요. 치장하기보다는 굴곡을 다듬었다고 할까요? 덕분에 보다 단단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간결하게 디자인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다부진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작은, 소형 같은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전공법으로 맞받아친 셈입니다. 면과 면을 쌓아 올린 차체는 베뉴를 엔트리의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면으로 빚은 차체는 실내와도 연결됩니다. 벽처럼 세운 차체는 공간 효율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베뉴의 실내 역시 겉에서 보는 외관처럼 좁지 않고 넓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성인 남성 둘이 앉아도 저는 쾌적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앉았을 때 쾌적하면 심리적으로 좀 보다 넓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재원만 보면 분명히 작은데 체감 느낌은 재원을 다시 보게 하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크기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베뉴의 두 번째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좁지 않은 것. 숫자보다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 베뉴의 공간 효율은 높은 전고와 각을 세운 앞유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뒷자리도 높은 전고의 효과를 톡톡 봤어요. 머리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한결 쾌적합니다. 뒷자리 등받이 각도도 조정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엔트리 소형 SUV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좀 작고 좁은 그런 느낌을 벗어났어요. 거기에서 가격까지 떠올려 보면 그 공간이 심리적으로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거죠.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넉넉하고 이모저모 좀 쓸모가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베뉴는 아무래도 엔트리 SUV라는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이 깨지면서 그게 도리어 장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주행 성격은 무난합니다. 무난하다는 표현이 꼭 단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급이 있는 자동차라면 흠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베뉴는 엔트리 소형 SUV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옹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1.6 가솔린 엔진과 무담 변속기 조합은 일상에서 답답하지 않은 정도 성능을 냅니다. 가속 페달을 과감히 밟으면 제법 좀 차체를 밀어붙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난한 출력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적당히 풀어놓은 서스펜션이 출력과 더불어서 달리기 성능보다는 안락함을 좀 우선하는 설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높은 전고와
말랑한 하체,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승차감의 느낌이 떠올릴 거예요. 너울너울 롤링은 당연히 만들겠죠. 롤링을 만들긴 하지만 차체가 뭐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롤링이나 공간 안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불쾌하진 않아요. 뭐 어떤 면에선 SUV의 어떤 정통적인 거동을 환기시키면서 오히려 나긋나긋한 뭐 안락한 공간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허덕이지 않은 출력과 뭐 이런 거동의 나긋나긋한 거동의 성격은 일상생활에서라면 불만을 느낄 여지가 적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베뉴는 첫 차를 고려하는 사람을 정조준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짜릿한 출력, 단단한 하체보다는 처음 자동차를 접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공간을 갖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 베뉴의 이름 뜻처럼 베뉴는 그 자동차라는 공간, 그 공간을 소유한다는 어떤 즐거움을 좀 극대화해주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자동차라는 공간 면에서 베뉴는 나름대로 좀 공을 들였어요. 물론 엄청 화려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담담한 채로 강조할 부분은 강조했습니다. 흔히 엔트리라고 하면 뭐 이것저것 참고 빼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베뉴는 어느 정도 기본 구색은 갖췄다고 생각해요. 실내에서. 센터 페시아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쉽지만 반응성이 깔끔하고 그래픽도 알차게 구성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니까 스마트폰 세대에선 뭐 더 이상 바랄 선택 사양이 없는 거죠. 기본적인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나 내비게이션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연결할 수 있고 잘 연결되면 그거야말로 크게 아쉽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특이하게도 베뉴에는 트랙션 컨트롤 다이얼이 있어요. 주행 모드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험로에서 유용한 눈 지는 모래 모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주행 모드도 크게 극적이진 않더라도 바꿔가면서 타는 어떤 재미가 있고, 트랙션 컨트롤 모드도 사륜구동에 비해서는 약간의 도움 정도 주는 기능이겠지만 이게 또 없는 것보단 있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뿌듯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베뉴에 이 기능까지 볼 줄 몰랐어요. 이런 기능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있다는 점, 이게 베뉴의 세 번째 반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뉴는 혼라이프라고 마케팅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렇다고 혼자 사는 사람만 베뉴를 살 리는 없겠죠. 당연히 마케팅 수사입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해 어떤 용품들을 준비한 건 좀 칭찬할 만해요. 반려동물 패키지나 오토 캠핑 패키지는 보면 탐나더라고요. 실제로도 유용할 것 같고, 또 물론 다른 차들도 제품을 사서 적용하면 되지만 전용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엔트리지만 오직 낮은 가격으로만 승부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런 저런 요소들이 보여집니다. 엔트리인데도 취향과 개성을 집어넣으려고 한 점은 확실히 인상적이죠. 그런 점에서 전 베뉴가 마음에 듭니다. 예산 맞춰 그냥 사는 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갖고 싶은 요소를 좀 넣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엔트리인데도 그런 요소를 넣었다는 점, 이게 베뉴의 네 번째 반전입니다. 언제나 반전 있는 차는 없는 차보단 조금 눈길이 가게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더 로드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